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재 국민의힘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객관적 물증이 많다면서 체포 동의를 요청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하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고 공여자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만 7천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체포 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결이 됐는데요. 저는 최근 3번의 체포 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진 거는 안에 계신 의원님께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요. 최근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이 됐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은 가결이 됐는데요. 이 숫자를 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을 던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한 장관이 결과가 달라진 건 의원들에게 물으라 이렇게 뼈 있는 말을 했거든요.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의원들한테 도대체 무슨 기준일까? 라고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일부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측 관계자가 하 의원은 자범 수준이고 네. 우리는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혐의 내용만 한번 보죠. 이재명 대표는 배임과 제3자 뇌물 등등해서 5천억이 넘습니다. 수뢰 금액이. 이제 그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뇌물 혐의와 알선 수재 등을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6천만 원입니다. 자, 근데 지금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형량 등등을 따져보면 뇌물죄가 굉장히 그 형량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혐의의 어떤 중대성으로 볼 때는 당연히 노웅래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하영재 의원만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뭘 해도 민주당은 정치보복이고 여당은 무조건 자범 수준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 그 자체 당무위원회에서 이 라임 펀드 김봉현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이수진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해서 당직 박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리 돈을 받아도 다 정치 탄압이겠네요. 그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기준을 세웠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정치 탄압으로 규정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실이 없는 겁니까? 사실이 없는 거고 이건 다 만들어진 사실인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진짜 스스로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많이 쌓이고 있으면 결국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이 대표와 하 의원은 사안 자체가 다르다. 정치 탄압과 아닌 것의 기준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아직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요. 진술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물적 증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대장동은 아직 진행이 안 됐지만 지금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고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이 이제 기소가 될 게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 가서 따져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게 지금 아까 한동훈 장관이 그 허 의원인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녹음 파일이나 CCTV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명확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많고 지금 현재 그 검찰이 주장하는 주장 중에 뭐 428억이나 8억 문제도 빠진 내용이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정말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배임 혐의가 있는 거냐? 이 부분은 정말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그러면 이건 재판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구속이 필요한 거냐 하는 부분에서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허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재판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또 이렇게 체포 동의안을 받을 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민주당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표 분석을 해보니까 57표가 최소한 이 민주당에서 가결을 한 걸로 봐요.
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으시는데 저는 어떤 게 있다고 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그 혐의로 지금 하고 있는 재판 결과 1심 결과가 한 7월 달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쌍방울하고 지금 아직 기소 안 된 부분이 체포동의안 형태로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이 그 이후 여름 어디쯤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때 왔을 때 그래서 이번을 그 비명계가 주도한 민주당의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자, 이 57표가 저번에는 기권 무효표로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하영재 의원의 경우에는 가결을 시킴으로써 자, 사안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실력으로 보여줬다는 해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고 누가 투표했는지는 몰라요. 단순히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같은 처지니까 초록이 동색이냐 동병상련이냐 이런 말도 나오지만 보다 엄밀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 비명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행연습적인 성격이 있지 않았겠느냐. 자, 6월에 이낙연 전 대표가 방미를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네. 자,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비명계의 구심점이 생기는 것이고 이제 검찰의 추가 체포동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428억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뇌물 문제, 쌍방울의 대북 송금 문제가 그 내용에 담길 걸로 다 예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7, 8월쯤 되면요. 이제 완연한 총선 분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과연 이재명 대표를 앞세우고 공천을 받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당선이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그 하영재 의원 가결을 한 민주당의 표심이 의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해석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예행연습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